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그리스인 조르바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아, 저건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진 않으세요? 오늘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열쇠를 조르바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주인공 나가 조르바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4단계의 여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만남, 그리고 실현, 마침내 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 펜과 산투리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느낌이 오죠? 펜으로 상징되는 이성과 산투리라는 악기로 상징되는 본능, 바로 그 둘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항구의 한 카페에서 시작되죠. 배경은 1930년대 그리스고요. 주인공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책만 파고든 그런 지식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이 책벌레야 이런 핀잔을 딱 듣고 결심을 합니다. 아, 이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 진짜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 봐야겠다 하고요. 바로 그 순간 정말 폭풍처럼 한 남자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죠. 바로 알렉시스 조르바입니다. 한쪽은 책과 생각, 망설임의 세계, 다른 한쪽은 몸과 행동, 그리고 열정의 세계.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 거침없는 에너지에 푹 빠진 나는 그 자리에서 조르바를 자신의 광산 감독으로 덜컥 고용해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 크레타, 삶의 민낯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착한 크레타 섬. 겉보기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서 나의 머릿속 세계는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아. 그게 문제예요. 라고요. 맞아요. 나는 모든 걸 따지고 재고 분석하는데 조르바는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바로 이 지적인 분석과 살아있는 경험,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 소설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크레타 섬에서의 생활,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 보고 노트에 뭔가 끄적이는 동안에요. 조르바는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또 마을의 늙은 마님인 오르탕스와 뜨거운 사랑도 나누고 그러다 흥이 나면 산투리를 연주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그냥 온몸으로 즐깁니다. 그리고 조르바에겐 아주 특별한 언어가 있었어요. 바로 춤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할 때 그는 그냥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레타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조르바가 사랑했던 마님 오르탕스가 죽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녀의 유산을 약탈해 가고요. 또 마을의 한 과부를 짝사랑하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결국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을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과부를 공개적으로 참수해버려요. 나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책에서 배운 그 어떤 정의나 도덕도 이 야만적인 현실 앞에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광산 사업마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그 절정이 펼쳐집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산에서 벤 나무들을 해변까지 쉽게 옮기려고 나가 남은 전 재산을 싹 다 털어넣고 조르바가 설계한 거대한 케이블 장치였죠. 드디어 완공식 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통나무가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와르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수개월의 노력, 전 재산, 마지막 희망까지 정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모두가 망연자실한 그 순간 조르바의 반응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하기는커녕 이 엄청난 실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웃음을 터트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 모습을 본 나에게서 드디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던 이성과 합리성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외치죠. 조르바, 나에게 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꿈의 잔해 위에서 미친 듯이 시르타키를 춥니다. 발을 구르고 팔을 벌리고 마침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이 춤을 통해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영혼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조르바가 남긴 유산. 과연 조르바는 나의 인생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결국 파산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책벌레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유라는 삶의 태도를 얻었으니까요. 조르바를 통해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작가인 카잔차키스의 철학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조르바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카잔차키스는 이 소설을 쓰는 행위 자체를 메토이 소노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을 영혼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조르바의 그 생생한 경험을 불멸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나가 조르바를 통해 변했듯이 작가 자신도 조르바라는 인물을 통해 이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조르바가 세르비아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그의 육체적인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더 살고 싶었는데 였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 정말 마지막까지 조르바다운 유언이죠. 자, 이제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이 문장은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신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조르바가 온몸으로 보여준 삶의 철학이 이 세 문장에 완벽하게 담겨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족쇄들을 다 풀어버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진다면 과연 어떤 춤을 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